예, 2위와 6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이었습니다. 청와대 회동이 무산되면서부터 이후 열흘 동안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회동 약속을 잡아야 할 실무자들도 지금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용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의견이 지금 맞춰가는 게 없어요. 인사권은 뭐 당연히 잠시 뒤에 만나볼 테지만 가장 대척점에 서 있고 덕담 나누는 자리 아니다. 뭐 일단 덕담 나누는 자리인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특히 이 부분이요. 맨 마지막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문 대통령 청와대가 다른 이 말 듣지 말고 당선이 직접 판단하라. 이 말을 듣고 오늘까지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결국 당신 뜻대로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당선인에 대한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도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이 휘둘린다는 이런 뜻인데요. 글쎄 저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상황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듯이 무슨 덕담 나누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이 대통령제하에서 권력 교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뭐 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두 달이라는 인수인계 기간 동안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은 이제 당선인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법적인 권한은 이제 대통령에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현직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그러나 당선인의 뜻을 존중해서 해왔던 게 관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 노무현 대통령 그 비서실장 할 때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뭐냐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인사권 나 끝까지 양보 못한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단적인 예로 YSDJ가 정권 인수인계 할 때 두 분들이 매주 만났어요. 매주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이 교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권 교체 기회도 당시에 이명박 그 이제 대통령 그 정권 교체 기회 보면 당선인의 뜻에 따라서 경찰청장을 당선인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해 줬어요. 노무현, 이명박이 그렇죠. 정권 교체기 말씀. 당시에도 경찰청장을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이게 뭐 현직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이제 두 달 있으면 본인이 끝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에 책임져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새로 임명될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들은 임기 4년입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롯되는 것이 가장 이 회동이 안 이루어지는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일각에서는 양측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철희 수석과 장지현 실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할 라인을 두 분이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계속 소통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담당자를 바꾸든가 좀 추가하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 개인적인 감정까지 지금 같이 소환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건 뭐 제 추측입니다.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지금 뭐 퇴임하는 날까지 586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번은 취임하기 전부터 윤핵관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한 겁니까? 직접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거 이론이 취임하면 또 오죽도 설칠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질문은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김근식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홍천 의원은 이철희, 장지현 두 사람이 좀 옛날 악감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특히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윤핵관한테 둘러싸여 있다. 취임하면 더 설칠 수 있다라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신구 권력 갈등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 문제가 지금 국민들한테 상당히 지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 것처럼 인사권이라든지 뭐 청와대 이전한다고 하는데 ABB 편성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제가 볼 때 지나친 지금 지금 목리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 권력 교체기에 이런 두 신구 권력 사이에 싸움이 붙으면 예. 이 싸움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그리고 이 정쟁화되고 정치 이슈화될수록 결국 손해보는 쪽은 당선인 쪽입니다. 특히나 6월달 지방선거가 아주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구 권력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이걸 계속 이슈화시키면 결코 손해볼 게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제가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 본다면 예.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히려 민주당과 청와대가 계속 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슈의 어떤 쟁점들, 이 갈등과 싸움이 커지는 것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인사권은 원칙을 다 밝혔으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사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그러나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알아서 하시라. 나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몫은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욕을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예. 결정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로 가겠다고 새로운 당선자 이야기하는데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가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진유공 교수가 말한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고 원칙만 밝히고 그냥 물러서면 되는데 그리고 또 빨리 만나서 두 신구 권력이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데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 근처에 있는 측근들이 지나치게 싸움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어요. 예. 검찰총장 물러나야 된다. 안철수는 총리를 하면 안 된다. 사면은 어떻게 한다.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네요.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철이랑 전화를 했는데 전화 내용은 이거였다. 이철이 수석이요? 진실 예. 게임은 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오히려 좁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진중권 교수가 아마 좀 조언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윤핵관 얘기가 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취임 이후에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에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장제원 비서실장의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간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한 인선은 이제 막 검토 단계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장제원 실장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래도 초대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아니겠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사권자인 윤석열 그 당선인의 뜻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4년 그 정규직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데 반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어떤 전국 상황에 따라서는 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임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당선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에서 그 금배지를 반납하고 가야 되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당선인이 장제원 비서실장을 써야 된다라면 최소한 다음 총선 때까지 비서실장 어느 정도 임기를 뭐 보장해주지 않으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받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제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은 여의도로 돌아갈 생각이다. 뭐 이런 윤 당선인에게 부담 주기 싫다. 뭐 여러 얘기를 오늘 장제원 실장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진짜 충돌하는 이유는 뭐냐? 대체적으로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부른 감사위원 문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수위가 감사원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떠나는 정권이 위원을 다 이렇게 심어놓고 가면 그분들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 하겠습니까? 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감사원의 위원회 인적 구조가 모두 7사람이 원래 이제 위원이 있고 그중에서 2자리가 공석인데 지금 친여 인사가 3분이에요, 3분. 과반수가 지금 떠나는 정권에서 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쳇말로 알박기를 해놓고. 인수위 간사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근데 설주환 변호사님, 오늘 좀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인수위에 이런 보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거나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제척권 행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 반기를 든 거 아니냐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반기라는 말은 조금 앞서가지 않았느냐,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은 뭐 원칙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 입장에서도 원칙을 얘기한 것 같고,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이 누구였었습니까? 그 전에 지금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되신 최재형 감사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까지 하신 분이 어찌 보면 야당의 그 대통령 경선까지 나가셨잖아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임명을 제청하거나 자기 사람 심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이용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친여러 위원이다. 저는 그분들 성향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분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어찌 보면 헌법에 다 적시가 된 어떤 한 사람도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전부 다 정치의 중립성을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의 본분인 감사 업무를 정확하게 하리라 보는데 지금 너무 지금 이제 당선인 측, 당선인은 정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걸 본 적이 없는데 당선인 측 아니면 인수위원들이 이렇게 너무 정치적인 과도한 해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금 계속 원칙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려 있다. 그리고 협의하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나자라는 것인데 지금 저는 진짜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진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이 윤석열 당선인 측 주변에서 아니면 인수위원들이 너무 어떤 감정 섞인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든 건 좀 너무 나은 거 아니냐 설 변호사님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어찌됐건 감사원이 이렇게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면 이현정 의원님 감사원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뭔가 친여 성향,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직속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원에서 이제 이 6명과 감사원장 7명의 감사위원들이 어떤 감사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를 이제 거기서 의결해서 4대3 정도로 해서 과반수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주 감사원의 치욕적인 문제가 대표적인 게 바로 4대강 감사입니다. 이 4대강 감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다 보니까 이 도대체 감사원이 뭐냐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정반대의 결정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느냐 이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4대강 감사가 박근혜 정부 했을 때는 별 문제 없다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왔더니 4대강이 큰 문제였다. 이 감사 나왔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했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감사원 내부에서도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면 감사원 자체의 위상이 흔들린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위원은요. 감사원장이 제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청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제청권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감사원이 정말 제대로 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정권 인수인계 기간 동안 만약에 이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정권 때 가서 만약 윤석열 정부 때 가서 실제로 이렇게 감사위원회 어떤 편향성이 문제가 있으면 그 감사하는 것들 국민들이 신뢰하겠냐는 문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사원 내부에서도 아무리 대통령의 어떤 임명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감사위원회 2명의 임명은 자기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